안녕하십니까, 이도옥션입니다. 자, 오늘의 도일남은 김해 상동 백자 가마터 발굴 보고서입니다. 지난번 김해 상동 분청사기 보고서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백자 가마터도 너무 좋아서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작년 10월 보고서이고요. 동아세아 문화재 연구원에서 작성했습니다. 바쁘신 분께서는 초반에 한 10페이지만 보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지만으로도 이미 완성이 된 도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철화도안 한번 보시고요. 17, 18세기 조선 중기의 기물입니다. 태토의 촉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성대 태토와 보시면 까맣게 잡티들 들어있는 잔물과 기공이 포함된 태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 한번 명칭을 한번 보죠. 구경, 구연무를 구경, 총 지름을 구경이라고 하고요. 이제 내저면, 측사면, 저부, 굽, 굽경, 굽, 안바닥,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우리가 구연부라고 그러는데 그 구경이라고 하는 게 맞군요. 지름이라고 하는데 구경이라고 하는 게 맞고, 구연부는 맞고, 내저면, 굽, 바닥, 굽지름, 굽경. 받침 흔적을 보겠습니다. 안쪽 내저면에는 내화토, 사질 내화토, 모래가 섞이는 가는 모래 비즘 있고요. 접지면은 몇 가지가 더 있네요. 내화토, 사질 내화토, 가는 모래 비즘, 가는 모래 있고요. 굵은 모래 있고요. 굽 모습은 초기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오목굽이라고 하는 좀 납작하면서도 이색적인 굽이고요. 자, 이런 굽도 있고 일반적인 굽도 있습니다. 수직굽, 오목굽, 역재생굽. 자, 다음은 또 특이한 도편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상돈 준발명 백자 종지. 음각으로 이게 상준 준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가갸 짜짜 적혀 있네요. 분청사기 도편에서도 가기야 짜짜 뭐 라리아 막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있었어요. 아마 그 도편도 분청사기 도편도 경상도 도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포개구이 방법. 이렇게 포개 구웠다는 거고요. 안에 뭐 굵은 모래나 뭐 네아토 같은 걸 이렇게 동그랗게 받쳐서 구웠겠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 자료입니다. 자, 도짐, 경사 도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마 자체가 이렇게 경사져 있으니까 도지미가 이렇게 네모나면 이렇게 세겠죠. 그래서 기물이 삐뚤어지니까 애시당초 도지미 자체를 이렇게 삐뚤어 만들어서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놨던 것이죠. 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도지미가 이렇게 경사지게 생겼습니다. 자, 굽은 수직굽, 죽절굽, 역제형굽. 자, 이때 당시 기물들의 특징이고요. 자, 오늘 주로 볼 것은 이제 철화백자인 것 같아요. 이런 도안들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마다의 굽모양, 시기마다의 기형, 시기마다의 도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눈에 넣어두시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건 17세기네, 아 이거는 초기네,
이건 왜 초기인데 뭐 19세기 기법이 들어갔지? 이건 왜 중기인데 초기 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별과 감정이 가능합니다. 자, 도안들 한번 눈에 익혀주시고요. 이런 꼬불꼬불한 도안도 있고, 꼭 글씨 같은 도안도 있고, 이런 초문도 있고요. 점점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런 무늬도 있고요. 해 같지만 국화무늬, 꽃무늬 같기도 하고, 이런 발 모양도 있습니다. 와, 좋다. 사실 이 도록이 앞부분은 다 컬러인데 뒤로 갈수록 이제 흑백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있는 이 그림들이 참 좋다고 봅니다. 십자가도 있고요. 무한 표시인가요? 오늘 또 살펴볼 게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세종 6년부터 14년까지 편찬을 위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고 단종 때 단종 2년에 완성이 된 이제 기록인데요. 여기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해서 조선시대 초기 뭐 다양한 역사가 이제 해석이 되고 또 도유지 가마터 같은 경우에도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 가마터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경상도는 상품, 중품, 하품 해서 37군데나 도유지가 있었다고 해요. 전라도도 있네요. 아마 여기는 뭐 고흥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자, 그만큼 경상도와 전라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위로 올려보냈다는 얘기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강원도가 있는데 강원도 너무 없죠. 네, 강원도 4군데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곳은 상동 같은 경우에는 가마터가 다 살아 있었나 봐요. 이제 도굴이나 이런 피해 없이 다 살아 있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물들이 수급됐습니다. 자, 우리 어떤 것들이 이제 볼까요? 개, 잔, 종지, 소발, 대발, 접시, 대호, 소, 병, 어망추, 포개구이, 흔적, 도지미, 기타, 저부 하는데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있죠. 뭐가 많이 나오는가? 역시 소발, 종지, 접시, 대발이 많고요. 대접, 호, 병, 어망추 뭐 이런 건 확실히 적고요. 네. 호랑 병은 확실히 적고 그리고 잔도 뭐 2%면 많은 양은 아니었던 거죠. 걔는 뚜껑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또 그동안 얘기해왔던 게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지금 현존 남아있는 기물들의 값어치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연대는 여기 한번 보시면 경기도 광주 관요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좌우석, 뭐 명발, 뭐 이런 그 명문도자 이제 중에서도 오목급이 나오는 시기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로 보고 있고요. 처음 등장한 게요. 자, 철학 백자는 대부분 17에서 18세기 전반에 제작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세기 중반부터 만들었다. 최소 중반일 것이다. 라고 추정된다는 얘기이고요. 자, 여기 지금부터는 흑백입니다. 어망추 이렇게 생겼고요. 앞서 봤던 기물들을 윗면, 옆면, 뒷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기형과 군 모양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생겼습니다. 김해라고 하면 우리가 김해 긴가이라고 해서 초기 기물들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과거에. 지금도 귀하고 또 참 보기 좋은 기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해 긴가이부터, 김해를 긴가이라고 한 거죠. 김해부터 김해 초기 백작, 김해 분청사기, 김해 상동 중기 백작까지 해서 김해 지역은 자료가 많아서 참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서도 참 잘 작성되어 있고요. 자, 아까 봤던 한글 명문이 있는 도편입니다. 우리 많이 보셨던 기형이죠. 이런 기물 한번 실제로 보면 참 기분이 뛸 듯이 기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뭐 여기다 해놨고요. 자, 다양한 문양들이 있습니다. 호 너무 귀엽네요. 주병에도 이런 식으로 도안이 들어갔다는 거. 보통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막 글씨처럼 적어 놔가지고 뭘까 생각을 했는데 붓을 좀 써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탁 됐는데 의미 없이 크게 뭐 그냥 필대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자기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붓을 딱 댔는데 뭔가 저도 하니까 뭐 글씨 같네요. 그래서 간혹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추상적인 그림들이 또 매력 있는 철학 백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이런 이제 추상화들 또 도안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 학술적으로 밝혀지고 그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사진은 가마터 발굴하고 난 사진인데요. 이거를 우리 조사원 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손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파내서 확인하고 그 수만 개의 도편을 찾으셨는지 참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로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되지만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